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뉴노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뉴노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뉴노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금리도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제법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경제 성장 잘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은 낮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거기에 따라서 고실업,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나타난 경제,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뉴노멀의 반대말은 뭐냐? 그 뉴니까 올드 아니겠냐? 올드, 과거의 정상적인 것, 과거의 기준, 과거의 정상, 올드 노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올드 노멀은 애브노멀이다, 지금 봐서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카메라를 두고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게 뭐냐? 근데 카메라지요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굳이 디지털 카메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카메라지요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디지털 원주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하고 지내온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지만은 그걸 굳이 디지털이라는 말 붙일 필요가 없이 카메라지요. 근데 그 과거의 올드 노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과거의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와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거기다가 굳이 디지털 카메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두고 디지털 카메라냐 그냥 카메라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냐 아니면 디지털 이민자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인플레가 사라지는 겁니다. 인플레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느라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서 자꾸 금리를 낮춰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조금 남아있는 금리, 곧 이제 제로로 가는 거죠. 금리가 제로로 가는데도 과거 같으면은, 금리가 제로로 가면은,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도 이렇게 높아지고 할 텐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뉴노멀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제로 금리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딴 얘기지만은, 제로 금리 시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제로 금리 시대에 대한 연구, 고민이 적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 은행에 돈을 맡겨도 금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안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려는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큰일이 나는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사회 전체가 제로 금리 시대를 과연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전 대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세상을 공유경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사서 쓰는 소유경제죠. 그죠? 소유 중심에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공유한다. 빌려서 쓴다. 이렇게 하는. 굳이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얼마나 쓴다고, 얼마나 자주 한다고. 그렇게 내가 직접 내 물건이 되도록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그래서 공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DIY, Do It Yourself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물건은 당신이 만들어서 쓰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이 확산되겠습니다만 3D 프린팅 이런 것도 집에서 내가 프린트해서 쓰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성비, 또 가심비 등등으로 해서 이제는 과거의 명품을 즐겨 찾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싸고 품질이 좋은 쪽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소비자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은 값비싼 물건, 비싼 어떤 지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일대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총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 값이 안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공급에 여유가 있는 그게 또 선진국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물자가 모든 분야에서 풍부해지면은 물건의 생산 비용도 이처럼 이렇게 저렴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이 그야말로 인플레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흔히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얘기하지만은 앞으로의 세상, 인터넷 세상, 앞으로 블록체인 세상 이런 앞으로의 그 세상에는 공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주위에 정말 공짜가 많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세상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중간에서 블록체인 세상은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P2P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생산과 소비, 그죠? 수요와 공급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중개인, 중매상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소비자들의 우리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거죠. 이런 뉴노멀 시대의 생존 전략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뉴노멀 시대의 생존 전략은 낡은 것과의 결별입니다. 낡은 것과 당당하게 이별을 하십시오. 당당하게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 갈아타십시오. 여러분들이 낡은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 낡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는 결국 뒤처지고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잠시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뒤처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뉴노멀은, 진짜 세상이 달라진 것은 요즘처럼 이런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면서도 뭔가 이 마음속에 불편하고 불만에 가득 차고 주위와 갈등이 고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우리가 훨씬 과거에 비해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 불만 쌓이는 것, 주변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결국 더 행복해진 게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뉴노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뉴노멀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